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병훈 순천대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나 전남권 국립의대 공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공모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승용차가 광주 시내 한 카페로 돌진해 종업원과 손님 등 8명이 다쳤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경우 적용한 감점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도는 등 현역 의원들의 도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이 있는가 하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 저상버스 도입 비율은 39%로 목표치 45%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병훈 순천대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나 전남권 국립의대 공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공모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순천에 있는 도청 이청사에서 이병훈 순천대 총장을 만나 전남권 국립의대 유치 공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관규 순천시장도 함께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 국립의대 유치가 차질을 빚거나 무산될 경우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동 후 이병훈 순천대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의 입장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가 많고 산단이 집중된 동부에 국립의대가 설치돼야 한다며 공모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병훈 순천대 총장이 전남도의 국립의대 유치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이병훈 총장, 노관규 순천시장은 3자 회동 후 별도의 입장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쪽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남도가 주도하는 국립의대 공모 절차가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쌀 80kg의 가격이 19만 원대 아래로 추락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수확기부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4월 초 기준 80kg의 가격이 19만 1,704원으로 수확기보다 13.5% 떨어져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 농협과 전남 RPC 30개소가 보유한 쌀 재고 물량은 지난 3월 말 기준 전년 대비 53.6% 많은 30만 3천 톤에 이릅니다. 벼 매입 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일부 RPC에서 쌀값을 낮추고 있어 정부의 매입 자금 상환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8,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재난재해 선제 대응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예산안 6조 9천여억 원의 12.6%인 8,700여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주요 투자 사업을 재검토하고 72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입니다. 승용차가 광주 시내 한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차를 마시려던 손님 등 8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위중한 상태인데요.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시내의 한 도로. 검은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상가에 돌진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사고에 행인들은 놀라 뒷걸음질칩니다. 오늘 낮 12시 15분쯤 광주 시내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1층 유리창을 뚫고 들어간 차량은 카페 한가운데서 멈춰섰습니다. 차가 샥 가버렸다고요. 신호등 보고 있는데 걸리면 올라고 가고 있는데 빨리 가갖고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쳐불고 들어가더라고. 그랜저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차량 앞부분은 파손됐고 가게 내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종업원, 손님 6명 등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2명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심시간인데다 불과 사흘 전 문을 연 매장이 아메리카노를 100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하면서 손님이 몰려 피해가 컸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돌 있는 데서 갑자기 우회전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급발진이 생겼다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운전자가 언동이 있을 뿐 그래서 저희들 차를 바로 국과수로 이제 보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김경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5.18 왜곡 서적을 출판한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5월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 민사부는 헌정 유린에 맞선 광주 시민을 북한군 사진과 연결지어 북한 특수군인 것처럼 왜곡한 책을 펴낸 지만원 씨가 5월 단체와 유공자들에게 명예훼손 위자료로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책의 발행, 출판, 판매, 배포를 금지하고 책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고흥, 보성, 진도, 신안군, 전남개발공사와 전남형 만원주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비와 광역소멸기금 등 2,843억 원을 투입해 4개 군에 각각 50호를 공급하고 진도군이 군비로 10호를 추가해 모두 210호를 공급합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0,000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40총선이 끝나면서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당규에서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경우 적용됐던 감점 규정이 폐지돼 다선의 현역 의원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부과한 경선 25% 감점 규정을 없앴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호남 광역단체장 도전에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 겁니다. 당장 전남지사 선거에는 4선의 이계호 의원과 3선의 서삼석 신정훈 의원, 제 선의 주철현 의원 등이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선을 노리는 김영록 지사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진표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는 대선 주자급 이낙연 후보를 꺾고 체급을 키운 민영배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유일한 광주 제 선 의원인 민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한 축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장 도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제 선 구청장인 문인 북구청장과 김병래 남구청장의 도전도 점쳐져 강기정 시장의 제 선 가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조국혁신당입니다. 호남 비례대표 정당 득표에서 일당의 저력을 보인 조국혁신당이 대선을 1년 앞둔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맹주 자리에 다시 한번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년 전 30%대의 투표율로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졌던 호남의 지방선거가 민주당 경선부터 본선까지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는 오늘 광주 서구 빛골 체육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장애 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장애인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들을 포상했습니다. 행사는 장애인 가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표어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곳곳에 장벽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지하철역에 있는가 하면 저상버스가 부족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하철 1호선 양동시장역입니다. 역 안에는 자동 미닫이문과 리프트 등 이동 편의시설이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한 엘리베이터가 없어 역 안으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올라와가지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 양동시장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고요. 장애인에겐 버스 타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상버스가 부족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버스기사의 인식도 낮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의 저상버스 도입 비율은 2024년 3월 현재 39.4%로 2021년 목표치 45%에도 못 미칩니다. 제가 이곳에서 1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30개의 노선 중 20개의 노선은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이동권이 생존권만큼이나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강조합니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권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202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 비율을 전국적으로 61%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KBC 광주방송을 비롯한 9개 지역 민방위 최초로 공동 제작하고 편성한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가 한국 민영방송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열린 한국민영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아시아 14개국 18개 지역의 다양한 핸드메이드를 소개한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 인 아시아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KBC의 생활정보 매거진 프로그램 생방송 도시락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기획전시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가 개막했습니다.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에서 오는 8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김 대통령의 생애를 3부로 나눠 돌아보며 5.18 당시 광주 시민에게 전하는 글과 6.15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글과 사진 등 100여 점의 자료가 전시됩니다. 특히 내란음모 사건으로 수감됐던 청주 교도소 감옥을 재현한 공간과 옥중 서신 쓰기 체험, 노벨평화상 수상 포토존 등도 운영됩니다. 총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비용과 정치 자금에 대한 내역 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각 시구 선관위별로 선거 비용 정치 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 지출에 대한 집중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선거 비용을 부풀리거나 누락해 허위 보전을 청구하는 경우나 업체와의 임연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선거 사무 관계자의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입니다. 제22대 총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 2명이 고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당일인 지난 10일 광주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 중인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투표 모습을 노출시킨 A씨와 서구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문복지재단이 올해도 취약아동 지원을 위한 억대 후원금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문복지재단은 오늘 광주 동국미술관에서 전달식을 갖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과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 정서 지원에 써달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